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 36개월 변제율도 아주 적게 나왔어요. 9.6%로 결정을 받으셨고요. 사무실 두 곳을 거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이번 결정을 받고 굉장히 후련해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전에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렸는데 개인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 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개인 파산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분들은 만약에 다른 조건이 된다면 오히려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걸 모르고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하셨다가 정말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어서 결국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상담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카페에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니,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사히 채무를 면책받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유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가장 단순한 이유, 예를 들면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또는 파산관제인께서 채무자한테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안 내고 있다가 결국 면책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서류를 안 내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경우라기보다는 사무장이 사건을 관리하는 그런 불성실한 곳을 만나면 사건 진행을 안 하고 방치하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관제인은 이 서류를 꼭 보고 싶은데 채무자는 이 관제인이 요청하시는 이 서류가 준비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서류만 잘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즉시항고를 해서 면책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날짜 확인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채무자는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신 분은 아니었고요. 개인 채권자의 채무로 인해서 면책 불허가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해당 채무 사용처의 대부분이 낭비되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 사유가 면책 불허가가 될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는데요. 이분은 처음에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곳의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이 사건 관여를 좀 전혀 하지 않고 사무장님이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요. 또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불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방법을 찾다가 어쩌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셨고 또 다른 사무실을 찾아서 개인회생으로 사건을 접수를 하셨는데요.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는 당신은 개인 파산 사건에서 이미 면책 불허가를 받았으니까 개인회생 사건을 취하해라 라는 보정 권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던 그 사무실에서 이거를 또 다투지 않고 그냥 사건 취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셨어요. 어떻게 선택했던 대리인 사무실마다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사건을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개인 파산에서 만약에 이게 면책 불허가를 받은 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못하고 취하를 해야 되는 거면 처음부터 사건을 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돌려보내셨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만큼 사무실의 역량 차이가 심한 곳이 없어요. 사건을 많이 진행하거나 오래 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얼마나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곳이냐에 따라서 역량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결국 그런 보정 권고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사건을 취하자 이런 사무실 대응에 이 의뢰인께서 신뢰가 깨져서 사임을 결심하셨고 이후에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상담을 진행해보니까 이분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분명히 간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 보정서 한 번 제출하고 바로 개시 결정 났고요. 그 이후에 인가 결정까지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36개월 변제 그리고 개인 파산을 생각하셨던 만큼 채무 금액은 크고 이에 반해 소득 금액은 좀 적으셨기 때문에 변제율도 아주 적게 나왔어요. 9.6%로 결정을 받으셨고요. 사무실 두 곳을 거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이번 결정을 받고 굉장히 후련해 하셨고요. 감사한 마음도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분의 후기를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남겨주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사위분께서
남겨주신 건데 저희 장모님이 과거 20년 전에 사치 낭비 사유가 있어서 채무가 6억 5천 정도 발생을 했고 일부는 변제를 하고 원금 2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피해 다니다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정도 고통을 받으시다가 2년 전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걸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파산을 이제 결심하게 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무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어서 대응이 잘 안 되기도 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어서 결국 면책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회생을 준비하려고 인천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 사건을 취하를 해라 이런 이제 권유를 받고 오히려 우리한테 이거 취하자 이런 이제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무사 사무실과는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를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사연을 듣고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1월 10일 대리인 변경 신청을 하였고 저희 담당이셨던 이재용 대리님 통해서 필요 서류를 제출했고 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단 한 번의 보정서 제출로 3월 14일에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4월 18일에 채권자 집행기일 그리고 인가까지 무사히 났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로 결정한 후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쓴 후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생 파산은 사무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주저 말고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으시라 이런 내용을 이제 남겨주셨네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동안 많은 곳의 사무실과 상담을 해봤지만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처럼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경험도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꼼꼼하시고 무엇보다 내 일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꼭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회생파산에서는 진행하는 사무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면책불허가 결정이 무슨 사유 때문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각 내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회생파산연구소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상담을 남겨주시면 사연에 맞춰서 이분의 그 케이스에 맞춰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개인 파산에서 면책불허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니라 면책불허가 결정 사유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불허가 결정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개인회생으로도 풀어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미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니까 나에겐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